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약세, 미국 빅테크가 투자 많이 한다라는 거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비트코인, 은 가격 급락하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번 주에 미국의 중요한 물가지표, 고용지표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AI주가 지난주로 조정을 마무리했는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주간 단위로는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기술주가 하락했고, 반면에 이제 금융이라든가 건설업종, 그다음에 이제 머스크 관련해서 뭐 태양광, 우주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갔는데, 전반적으로는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주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아무래도 1월에 제일 많이 양시장 다 24%나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첫 번째로는 좀 고전하면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글로벌 증시도 대체로 좀 부진했는데, 그나마 조금 흐름이 괜찮았던 국가는 미국하고 이제 통상 문제가 없는 나라들, 뭐 일본, 인도, 뭐 독일 이런 데는 최근 들어서 통상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된 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국가들,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이 좀 선전을 하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종목들 별로 보면 기술주가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4주 연속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이제 종목들 보면 뭐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어떤 주요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잘 보면 상승한 업종도 되게 많았어요. 애플 올라가고, 에너지 올라가고, 기계 업종 올라가고, 다음에 뭐 맥도날드 이런 종목도 올라가고, 금융주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 쪽에서 매도가 나와서 그 외 종목군들 쪽으로 갈아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증시가 깨진 게 아니라 기술주 쪽에서의 어떤 작은 분산이 나타난 주간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슈를 보면 뭐 관세 문제,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논란, 뭐 금리, 수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하나하나 좀 보면 우선 첫 번째 변수는 단연 AI 논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엔트로픽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쏙쏙 하고 있는데, 법률 서비스, 다음에 이제 금융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가능한 AI를 만들어냈잖아요. AI 관련된. 근데 이런 걸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기업들, 소프트웨어 회사들 입장에서는 엔트로픽 프로그램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고객들이 자기네들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어떤 몰락을 초래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거의 하락장에서 나오는 하락률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자칫 AI가 어떤 게 피해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 돈을 올해 들어서 한 6,500억 달러, 뭐 하나로 거의 1,00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한다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투자를 1,000조 원을 쏟아붓는데, 저게 이제 매출이 빨리 나와야 될 텐데, 매출이 만약에 늦어지게 되면 재무 상태는 나빠지게 되고, 돈은 계속 써야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 기업들의 재무가 나빠지고, 뭐 자사주 매입도 못하고, 기업들의 실적 걱정은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되면서 빅테크 대부분 다 이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박이 지난 주말에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반전을 했습니다. 일단 젠슨왕이 AI는 이미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될 거다.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온라인 쇼핑에서 이제 구매할 제품을 추천하는 그런 AI로 활용하고 있고, 또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존이 그것만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사업에 이미 이걸 활용하고 있다. 근데 이게 뭐 특정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면서 향후에 어마어마한 어떤 수익을 창출을 할 거다. 그렇게 되고 있고, 다 뭐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이런 데서는 이제 연산 능력이 2배가 되면 매출은 4배가 올라간다. 물론 이제 젠슨왕은 엔비디아 칩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좀 굉장히 부풀려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젠슨왕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분석가들이라든가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AI는 진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진짜니까 6,500억 달러나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건 또 중국하고 굉장한 패권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종목들이
분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10월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도 10월 이후에 보면 AI 내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월 이후에 상승률을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대략적으로 한 12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엔비디아는 거의 제자리입니다. 마이너스 1%니까 제자리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0% 빠졌고. 그러니까 AI 내에서 이미 투자자들은 전체를 다 투자하다가 그 안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 중심으로 압축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여기서 현금을 만들어서 나머지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금융주라든가 다른 쪽으로 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버블이 주식시장 자체를 끌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금이 다른 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는 것 정도다. 그러니까 뭐 AI가 뭐 주식시장의 하락장의 트리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어떤 기술 붐이 일어났을 때 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특히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과거를 비교를 해보면, 예전에 이제 넷스케이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터넷 혁명이 만들어지면서 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올라가면서 간간히 이런 조정기가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되게 비슷하게 가요. 그때 당시 넷스케이프 만들어지면서 인터넷 혁명이 만들어졌을 때, 지금 챗 GPT 이후에 AI 혁명이 만들어졌을 때 추이를 보면 조정 나오는 타이밍이 되게 비슷하게 조정을 보이면서 매물 소화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이 오히려 되게 잘 버티는 거예요. 예, 잘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금은 오히려 시기적으로 보면 조금 지나면 오히려 이 종목군들이 가격 이제 부담을 해소하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로 근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큰 종목들이라서 보유하고 있는 운용사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지금 위치에서 바로 포기한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분산 투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가격 부담 덜어내고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낙관론자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주식시장, 비트코인과 은이 빠지면서 또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죠.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거, 이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또 이제 활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할까, 뭐 이 시대에 어떻게 투자할까 하다가 뭐 비트코인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 투자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했다가 케빈 러시가 등판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그 사람이 인플레이션 파이터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수급에서는 이제 기관들이 이제 보유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믿음이 약화된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믿고 비트코인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가상화폐 수도를 만들겠다, 미국을, 뭐 그런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가 왕창 부풀리게 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떨궈져 나간 거였잖아요. 이 사람이 최근에 저 베센트 장관은 가상화폐 빠져도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나빠지면서 투자자들은 이게 폭락을 하니까 내가 투자한 거 반대 매도 나갈 수도 있겠네. 특히 돈 빌려가지고 투자한 쪽, 대출받아 투자한 쪽에서는 반대 매도 나가게 되니까 그걸 갖다 막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서 그쪽을 채우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 영향이 제일 컸어요. 왜냐면 트럼프 지지율하고 비트코인 가격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항상 똑같은 건 아니고, 일부 투자자들 중에 일부가 트럼프를 믿고 베팅을 했다가 그쪽에서 아마 자금이 빠져나가고, 여기 이제 베센트가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 신경 안 써, 이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그리고 이제 주가가 빠졌다가 그 비트코인의 어떤 큰 손으로 알려져 있는 쪽에서 우리는 뭐 안 판다, 이런 메시지 남기면서 이제 지난 주말에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럼 이제 조정인데 지난주 조정을 어떻게 볼 거냐, 우리 증시에서. 근데 이제 코스피가 작년도 상승장 이후에 특히 이제 4분기 이후부터 따져놓고 보면 한 주 빠지면 그 다음 주에는 올라갔어요. 2주 연속 하락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나오는 조정이었어요. 그 징그러운 박스권 장세, 작년 11월 위에 박스권 때도 2주 연속 하락은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지난주 조정은 그동안의 강세장에서 나왔던 일상적인 조정이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입증하려면 이번 주에 플러스가 나와야 되죠. 이번 주에 플러스가 나오면 지난주 조정은 별게 아닌 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번 주에 또 한 번 뭐 예를 들어서 주 후반에 뭐 굉장한 어떤 하락이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이거 뭔가 좀 상황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근본적인 게 바뀌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워낙 1월에 세게 올라서 역대급으로 많이 올라간 장이라서 좀 숨고르게 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월에 이례적으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사실 지난주 낙폭이 유난히 크긴 했어요. 그 지난주 하락폭이 2024년 11월 첫째 주에 아마 그때 제 기억에 7%인가 빠진 적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빠진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점 대비 저점 11.2%까지 빠졌었습니다. 지난주에. 예, 근데 이제 현재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는 피크 대비 8.5% 상태까지는 꼬리를 달아놨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더 빠지면 신용 물량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지수 곱하기 2.5 하면 웬만한 개별주 낙폭이 대충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수가 10% 빠지면 개별 종목은 20에서 25% 빠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 물량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딱 신용만 보면 되는데 지금 스탁론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채널 같은 데 보시면 스탁론 광고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까지 터지게 되는 거예요. 뭐 CFD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지난주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가서 더 빠지게 되면 신용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 저점을 이번 주에 다시는 봐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월요일에 최대한 올라갈 만큼 올라가 놓고 끝내줘야 이제 저런 리스크는 없어졌다.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지난주 거의 14조 팔았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매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저 차트잖아요. 제가 이제 엑셀로 제가 수급 그리는 건데 제가 맥스를 원래 한 8조 원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8조 원으로 설정을 해놓고 차트를 그동안 그려왔었는데 지난주에 14조 원 가까운 매도가 나오니까 제가 이제 엑셀에서 이제 범위를 14조 원까지 매도를 늘려놨거든요. 어쨌든 주간 단위로는 사상 최대 매도, 엄청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는 선물은 더 팔 여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중에는 매도했다가도 장후반에 회수해야 되는 정도까지 이제 선물은 더 이상 못 팔 것 같고 현물은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저렇게 매도가 집중적으로 팔리는 동안에 뭘 그렇게 팔았나 봤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두 종목만 15조. 예, 그리고 현대차를 1조 4천억 정도 팔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되게 많이 팔았구나라고 느껴지는데 한편으로 보면 연초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 지분 가치가 372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들 지분 가치가 488조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116조 원. 그러니까 연초 대비 이게 지금 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인데 외국인들 보유 지분 가치가 116조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한 종목만 가지고 보유 지분 가치가 저렇게 올라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비중이 그러니까 전 세계 포트폴리오, 특히 신흥시장, 아시아 시장에서 투자하던 일부 운용사들 중에서는 한국 비중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시가총액 1, 2, 3위를 좀 덜어내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마냥 매도만 하지는 않을 거니까 지분율이 한 1점 몇 % 정도 줄었거든요. 이게 저게 금액으로는 큰데 사실은 수량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수량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예전보다 반만 팔아도 매도 금액은 똑같아지거든요. 지금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게 금액으로 보면 무시무시한데 이제 수량으로 보면 또 그렇게 무서운 정도는 아니어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이탈이라기보다는 좀 비중 조절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번 주에는 저걸 맞서서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 주말 사이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뉴스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에 나왔던 저 AI 관련된 반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판단하면 이제 조금 고전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어쨌든 선물 매도 여력이 별로 없다라는 점은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난주 일별로 보면 뭐 외국인들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역대 순매도, 하루 순매도 1위가 지난주 목요일이었고, 역대 순매도 2위가 금요일이었고, 역대 순매도 3위가 월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단 1, 2, 3위가 지난주에 다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로 포장되어 있는 개인 큰손들의 자금이 계속 들어왔다가 지난주에는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묻지마 매수로 들어오다가 확인 매수로 바뀐 것 같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걸 보고 들어오는 쪽으로 바뀌어서 월요일장 정도에서 대규모로 외국인 금융투자 쪽에서의 어떤 매수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외국인들 뭐뭐 거래했나 봤더니 매수한 거는 네카오. 예, 네카오 이제 매수를 했고, 매도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현대차 그냥 시가총액 상단 이런 것들을 팔고 이제 이렇게 했고, 근데 매수 쪽에서 보면은 네카오 같은 거, 그다음에 금융주, 통신주 뭐 이런 것들 이제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ETF 거래가 좀 레버리지 사고, 예, 뭐 코스닥 150 하여튼 팔고, 근데 이제 매수 쪽만 신경 써서 보면은 한미반도체, 뭐 현대로템, 삼성전자, 우선주, 키움증권, 이수페타이스, 클래프턴 이런 거에서 좀 굵직한 종목들보다는 이제 조금 부담이 덜한 지수 영향을 좀 덜 타는 이런 종목 쪽에 좀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이제 매수 쪽에서 2차전지. 근데 이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좀 많이 포진해 있어요. 뭐 에코프로비엠, 로보티즈, 뭐 하나 저기 삼천당제약, 리카켄바이오 이런 것들은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2차전지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역시 2차전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라서 시가총액 상위가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특정 업종을 샀다라기보다는 이게 에코프로,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은 시가총 1, 2, 3이잖아요. 그냥 시총을 고르게 담았다. 예, 상단 담고 그 아랫단으로 가면 반도체를 좀 뿌려서 담았다. 이게 이제 지난주 기관의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탁금이 어쨌든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110조 원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줄긴 했지만 어쨌든 105조 원.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1월 이후에 제법 늘어나 있어요. 거의 20조 원 가까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신용잔고도 지금 3조 8천억 정도 늘어나 있는데, 뭐 예탁금은 제가 보기엔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가 설이 있어서 설 공백은 조금 변수가 되긴 하겠지만 증시에 돈은 계속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이 문제죠. 여기서 보여지는 신용은 3조 8천억이지만 뭐 CFD나 아니면은 뭐 스탁론 이런 것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대출이 걸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지난주 저점 근처로 가서도 안 된다. 이제 요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 지난주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시가총액 1, 2, 3, 4위 다 빠졌고, 올라간 거는 이제 금융주는 이제 그 주주 환원 정책을 더 할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 가능성 뭐 이런 것들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뭐 GS 건설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는 시가총액 상단은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음에 코스닥은 지난주에 뭐 거의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수가 6% 가까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됐든 뭐 바이오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로봇이 됐든 지난주에 이제 다 빠졌는데, 그나마 올라간 거는 이제 뭐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이닉스가 이제 좀 빠지는, 근데 21선에서 지난주에 절묘하게 튕겨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리가 이제 저점으로 작용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올라간 거 금융주. 그러니까 KB금융이 역대 최고급의 주주환원 정책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금융주가 지금 꾸준하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건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예, 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뭐 OCI 이런 거 이외에 태양광하고 엮여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 유니테스트, 개별주, 신성이 엔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태양광하고 엮여 있는 종목군들이 지수보다 훨씬 더 선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자동차주가 좀 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지난주의 특징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주도주의 어떤 변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보면 그동안의 어떤 조정, 그러니까 작년 11월 이후에 조정의 폭을 보면 뭐 20% 넘게 빠진 적도 있었고, 뭐 보통 조정 사이클에서 11.4% 정도 조정, 그러니까 이번에 15%면 뭐 사실 작년도 가을 이후에 나왔던 조정폭 정도 하고 감안해 볼 때 그냥 비슷하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거 15%나 빠졌으니까 끝난 거 아닌가. 근데 작년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하이닉스가 조정 한 번씩 나오는 사이클에서 이 정도 비슷하게 빠졌던 경우들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 아래에 있는 그 연두색선 61선을 보러 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은 이제는 그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21선 지난주 저점, 금요일에 나왔던 저점이 이번 하이닉스 조정 사이클의 저점으로 작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상으로는 그 루빈에 들어간 HBM4를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이제 공급을 하고 마이크로는 기술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아서 루비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기술력은 하이닉스가 압도적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뭐 적용하는 기술 수율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이거는 중국이 따라오려면 더 멀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당부장은 이제 HBM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여줘서 요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뉴스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변수들 보면 일단 AI주가 미국 시장에서 계속 좀 이제부터는 좀 버텨주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변동성이 좀 진정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발 뉴스를 제가 찍은 게 이번 주보다는 사실 다음 주에 제가 더 많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예고상으로는 20일 정도에 대법원 판결이 날 거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잖아요. 그 관세가 위법인지 여부. 근데 트럼프가 그 근처 갔을 때 굉장히 메시지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부터 무슨 빌드업을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뉴스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빅테크가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건 반도체에 살 거거든요. 그거는 예, 그걸 이제 엔비디아한테 투자를 하고 또 자체 칩도 만들고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대 요인이 되는 거죠. 일정상으로는 이제 미국의 지표 나오는데 사실 최근에 미국의 지표가 그렇게 중요도가 높아지지는 않았어요. 예, 금리가 당분간 동결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아주 희한하게 쇼크가 나오지 않는 한 뭐 지표에 대한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3차 상법 개정 공청회가 진행이 되는데 저 즈음 됐을 때 이제 상법 개정 관련된 메시지들이 좀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뭐 지금이야 비중 조절하는 것 같이 느끼지만 또 개인들이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했지만 저런 정도 사이즈로 이번 주 또 팔면은 지수는 굉장히 많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지난주 선물은 정점을 친 것 같이 보여서 이제 조금 돌려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돌릴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번 주에 좀 수급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수는 사이드카 3번 나왔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게 사이드카 발생되고 나면 지수가 빠질 확률보다 날짜별로 보면 오를 확률이 열흘 동안은 다 높았다. 이번 주에는 상대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지난주 구도가 반도체 약세, 은행주, 태양광 이런 것들이 올랐잖아요. 약세 보인 반도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거를 제가 아예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빅테크가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2월 증시에 고민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공개 후에 이제 논란이 됐는데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뭐 오픈 AI 투자를 잠정 보류하고 이런 이슈가 나와서 이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로 코스닥의 이익 증가 대비 주가가 과열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올해 작년 대비 올해 이익이 증가되는데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별로 증가되는 거 없이 주가만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너무 1월에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할 것 같다. 그다음에 코스피 목표를 500으로 봤던 투자자들이 500을 넘어가서 막 5,200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부터 아마 매물, 여기서부터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2월 증시에 투자자들의 고민이 이 세 가지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게 다 동시에 다 터져버렸어요. 예, 동시에 다 터져버려가지고 한편으로 보면 지나간 게 됐어요. 다 반영이 돼버린 게. 반영이 된 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이전보다는 좀 충격이 덜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대신 이게 뭉쳐버리는 뉴스가 한 방에 다 터지면 어떤 뉴스가 뭉쳐지면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제가 지난주에 고민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다 안 좋게 반영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그리고 또 그 ADR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 또 저기 조정 과열의 정점은 지나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드라마틱하게 설 전에 뭐 확 올리거나 그러기도 쉽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좋은 재료로 일단 한번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AI 관련된 뉴스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나 뭐 이런 거 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시장에 큰 흐름이 바뀐 것 같지는 않다. 그냥 매물 소화 정도 진행되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지수보다 업종별 수급 변화에 집중을 해야 될 때라서 기존의 주도주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들 있잖아요. 코스닥이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저점을 깨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지가 된다라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업종 새롭게 이제 추세가 바뀔 때는 또 종목들이 한두 개가 좀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좀 관찰해보는 예, 그런 기회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